이번에는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 두 개 기업 중에 한 개 기업을 봅시다.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 보통 갑을 관계라고 그러죠. 물건을 판매하는 쪽이 대부분 납품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을이 되죠. 백화점이 갑이 되고, 또 저도 사업을 했을 때 대기업에 납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갑이 되고 제가 을이 되고, 또 저한테 납품을 하는 부품업자들은 또 을이 되고 제가 또 갑이 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받는 쪽이 갑이 되는 경우가 많고 물건을 납품하는 쪽이 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반도체 업계의 슈퍼을 두 개 기업, 하나는 대만의 TSMC, 또 하나는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필반나, 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이건 이제 시작했지만 이렇게 다 투자 중에 있습니다. ASML 봅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매출 총 이익률이 무려 51.5%, 어마어마합니다. 기업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큰 규모로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100만 원치 팔아서 51만 5천 원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 이상 남았어요. 이런 기업 찾기 극히 드뭅니다. 삼성전자가 보통 평균 한 20%, 가전도 있고 또 모바일도 있고 반도체도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20% 보면 TSMC는 40에서 50% 사이예요. 그런데 ASML은 무려 50%를 넘어가는 이익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의 이 첨단 노광 장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ASML 4분기 성적표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49억 9천만 유로, 대비 64억 유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시장 전망치보다 많은 18억 유로, 시장 전망치는 17억 1천만 유로였는데 18억 유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매출 또 순이익, 다들 시장의 전망치를 다 넘어섰습니다. ASML의 경영진은 올해 실적이 여기서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 매출액은 25% 이상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웨닝크, ASML 최고 경영자, 이 사람은 우리의 고객들은 하반기에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시장이 하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주문의 이 리드타임, 주문 요청부터 인도할 때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 주문 리드타임과 장비 투자의 전략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면 우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슈퍼을이에요. ASML밖에 없어요. 주력 제품이 반도체 이 웨이퍼에 정밀한 회로도를 그리는 노광에 사용되는 장비예요. 정밀한 회로도 말씀드렸죠. 거기서 빛을 발사하면 여기서 그 먼 달나라까지 정확히 딱 꼽혀야 되는 거예요. 각도가 0.00001도만 꺾여져도 달나라에 가지 못하죠. 비껴나갈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정밀한 기계입니다. 이 네덜란드 기업 ASML, 삼성전자, TSMC, 인텔, 이런 반도체 제조사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리소그래피라는 이 장비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소그래피는 극히 미세하고 복잡한 전자 회로를 반도체 기판에 그려서 직접 회로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사진 기술을 응용한 것이어서 포토리소그래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업들의 그 더 자세한 기업들마다 그 기술들을 알아가는 과정은 아마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점점 깊어질 거예요. 전문가처럼 반도체의 그 과정을 정확히 알 필요까지는 없죠. 알수록 좋겠지만 말이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특히 개별 종목이 아닌 그 섹터 ETF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본만 알고 있어도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모자르죠. 그러니까 ASML은 슈퍼을이 되죠. 덕분에 ASML은 최근 1년간 세계 증시 하락 속에서도 주가가 4% 이상 상승했어요. 다른 종목들은 1년간 수십 %씩 하락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또 애플도 기본 30%는 하락했지 않습니까? 또 엔비디아, 테슬라는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SML은 작년 1년간에서도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이 불확실성에도 ASML은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의 이 반도체 업체들의 사업 확장에 따른 이 장비 수요 증가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25% 정도 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장비 중국 수출 이 차단에 네덜란드 기업 ASML 여기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네덜란드 정부를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결정은 안 났습니다. ASML은 올해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와 거의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피터 베닝크 ASML 회장은 어저께 실적 발표 후에 대중국 수출이 21년에는 2조 9,200억, 22년에는 2조 9천억, 거의 비슷하죠? 2조 9,200억, 2조 9천억, 21년, 22년. 올해 23년도 거의 2조 9천억 전후로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첨강 노광 장비 EUV가 아니라 DUV 9세대 장비예요. 이거는 심자외선 장비라고 합니다. 심자외선 노광 장비는 여전히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ASML은 201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의 이 허가가 불허가 돼 있어요. 불허로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이 최첨단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이것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DUV, EUV가 아니라 DUV 노광 장비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ASML의 대중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바뀐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계속 대화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에 이르기를 기다려야 할 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ASML 전체 매출의 한 14에서 15%를 차지합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 부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또 원유, 석유, 이 기름 그것도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ASML 베닝크 회장은 ASML의 400억 유로 약 53조 7천억 규모 전체 수주 잔고 가운데 15%가 중국 기업들의 주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이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내에 있는 구성 종목 내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서 핵심 반도체 장비 수출국 네덜란드와 또 일본에도 지금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쉽게 이런 것이 쉽게 합의가 되지 않거든요. 이 기업들의 이 사업 마진 같은 거, 이 매출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또 아무리 정치, 국방 문제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아직 미국과 네덜란드가 이 장비에 대해서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일단 ASML 한번 봤습니다.